저는 3살 아이 키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35살 워킹맘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고 가족을 조심하고 살라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할수록 열받고 화가 나는 일인데 저희 집안 사람 이야기라서 주변에 맘 놓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나마 이렇게 사연으로 제안을 풀어보려고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 지난날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뒀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이천에 있는 커다란 대기업 반도체 공장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어린 2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비교적 많은 월급을 받았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차를 사고 비싼 명품을 사면서 즐거워할 때 저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사셨지만 집이 없으셨어요. 지금은 두 분이서 노후를 보낼 만한 괜찮은 집을 운 좋게 분양받으셨지만 제가 20살이 넘도록 우리 집은 여기저기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집 없으면 정말 불편하고 서러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돈 벌면서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시집 가기 전에 내 힘으로 무조건 내 집 마련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월급 대부분을 저축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왜 너는 돈 안 쓰고 짠순이처럼 억척스럽게 구냐고 구박해도 제 뜻을 꺾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놀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재테크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서 주식도 하고 펀드에도 투자했어요. 투자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저축으로 27살이라는 나이에 경기도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고 집값의 반이 넘는 돈이 남의 돈이었지만 제 명의로 집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 뒤로도 집 생겼다고 제 목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서 더 아끼고 살고 열심히 돈 모으며 살았어요. 그때쯤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고 딱 1년 연애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빠르게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저처럼 알뜰했고 평생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았는데 저처럼 짠돌이였고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있었어요. 저와 비슷하게 집안이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고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바라긴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두 사람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을 전세로 구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 제 명의로 사둔 아파트가 있긴 했지만 그건 출퇴근도 멀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곳이었거든요. 제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은행 대출도 많이 받아야 해서 이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남편 직장과 제 직장도 어중간하게 멀었기 때문에 집안에 차도 2대나 굴려야 했고 이래저래 지출이 엄청 늘어나겠더라고요. 당장 남편 수입과 제 수입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낡고 작은 아파트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 작아서 혼수도 작고 저렴한 것들로 구입했는데 신혼집 이사 다 끝내놓고 남편과 마주 앉아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하나 하면서 기가 막혀 웃었던 적이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아끼고 고생하며 살아서 결혼 6년이 지난 지금은 생활이 조금 달라졌어요. 회사 다니던 남편이 우리 딸 태어나고 나서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애엄마로 회사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그때쯤 회사를 그만뒀고요. 아이 보면서 시간이 나면 남편 장사를 도와주면서 살고 있어요. 항상 저희 부부가 500원짜리 1000원짜리 아끼면서 살았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껴서 재벌 되겠다라고 빈정거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아끼고 살았더니 지금은 서울에 내 집 사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 빚이 아니고 집에 딱 반토막만 저희 것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제 명의 아파트는 여전히 전세로 돌리고 있고 자랑 하나만 해보자면 제가 처음 그 아파트 살 때에 비해서 지금은 2배가 올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제 20대를 다 갈아 넣어서 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구입한 집이라서 누구에게라도 자랑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 손 안 벌리고 이 정도까지 온 것을 우리끼린 뿌듯한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들이 더 많고 동네 장사가 아니라 커다란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정도면 목표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거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냐면 남편에게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신우는 남편 성격과는 정반대로 놀기 좋아하고 돈 쓰기 좋아해요. 20대 초반부터 대학 다니며 술 먹고 놀러 다녔고 항상 용돈 부족하면 저희 남편에게 3만 원, 5만 원씩 빌려다가 술 사 먹고 당연히 돈은 갚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냥 여동생이니까 용돈 준다고 생각하며 작은 돈은 그냥 주고 말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30 넘고 직장 생활한 지도 6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20대에 놀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해외여행 가기 힘든 상황이지만 예전에는 어디서 돈이 나는 건지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해외여행을 다녔고 가까운 일본 배낭여행 같은 것도 아니라 동남아 휴양지나 저는 한 번도 못 가본 유럽을 3번 정도는 갔다 왔더라고요. 20대의 저는 1,00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떨면서 사는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끈하게 돈 쓰고 화려하게 살 수 있는 신우가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누가 돈 주고 그렇게 쓰라고 해도 간이 작아서 못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카드 할부로 명품도 잘 사고 신우가 29살 때는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해준다면서 작은 외제차도 하나 60개월 할부로 뽑았어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예쁜 신우한테 정말 잘 어울리고 멋지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펑펑 돈 쓰면서 살다가 나중에 집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럴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신우는 저랑은 다르게 예쁘고 옷도 잘 입고 다녀서 주변에 항상 남자가 많았고 남편도 자기 동생이 걱정은 됐지만 그 남자들 중에 괜찮은 사람 하나 만나서 시집가서 잘 살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우 나이도 이제 곧 30대 중반이고 결혼할 나이가 다 되어서 집에 데려온 남자는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이었고 그 남자분도 신우와 똑같이 외제차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면서 돈 한 푼 제대로 안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승낙해달라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다길래 저랑 남편도 같이 가서 보기로 했는데 우리 시댁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그 집 빌라 주차장에 신우와 신우 예비 신랑의 외제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무튼 신우 나이도 있고 2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결혼을 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하고 나니 가장 문제는 그 남자 쪽 집안도 형제가 셋인데 집을 구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우리 시댁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결혼 당사자인 2사람이 가진 돈 다 합쳐봐야 원룸 전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남자 쪽은 카드 연체를 한 적도 있어서 신용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모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저랑 남편은 2사람이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나중에 결혼할 때 냉장고나 하나 좋은 걸로 사줘야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죠. 신우 나이도 벌써 33인데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상견례까지 끝내고 내년 여름에 결혼하겠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어요. 신혼집이나 다른 건 다 해결이 됐나 보다. 역시 결혼은 2사람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성사가 되는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우가 남편도 아닌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 아파트, 거기 지금 사람 살고 있어요? 좀 뜬금없지만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나 싶었어요. 당연히 전세입자가 3년 전부터 살고 있었고 작년에 재계약해서 내년 가을쯤 전세 계약이 만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이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전세 시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할지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할지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은 사는 사람이 있다고 솔직하게 신우에게 이야기했고 신우는 제게 언니, 그거 계약 언제 끝나요? 내년에 끝나면 우리가 결혼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면 안 돼요? 올 게 왔구나 싶었고 저는 가족끼리는 그런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껄끄러운 마음에 신우에게 거긴 2사람 직장이랑도 거리가 멀고 주변의 시세도 많이 올라서 전세로 살아도 너무 비싸서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깜짝 놀라면서 그거 언니 집인데도 제가 돈 줘야 해요? 나 딱 깨끗하게 2년만 살고 나갈게요. 신우가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전세금을 안 맞춰주면 내가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데 신우는 그 부분을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 언니 집인데 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전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한참 진땀을 뺐는데 얘기 들으면서도 거의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아가씨가 전세금을 만들어서 들어오면 모를까? 그냥 들어와서 사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제가 전에 살던 사람한테 전세금 빼줄 돈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럼 전세금 받은 돈을 언니가 다 써버려서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걸 왜 썼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걸 설명하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내 집에 신우를 살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제대로 계약하고 돈 받고 세를 줘도 불편한 사이인데 미쳤다고 공짜로 2년을 살게 합니까? 잘 돌려서 그건 좀 어렵겠다 이야기했고 일단 형편에 맞게 다른 집 전세를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더니 신우는 자기들 돈으로 갈 만한 집이 없다네요. 돈 하나도 안 모으고 펑펑 다 쓰더니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신우가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닐 때 그 돈 다 저축하고 아끼며 살았거든요. 일단 제 집은 아닌 것 같으니 다른 집 알아보라 이야기하고 신우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걔네가 모은 돈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빚만 있는 상황이라서 집도 제대로 못 구하는 것 같다네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공짜로 살게 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냐고. 남편도 다음에 신우한테 전화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답니다. 괜히 두 남매 싸우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아까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남편을 말렸고 그렇게 또 며칠이 그냥 지나갔어요. 며칠째 신우에게서 전화가 없길래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다른 집을 구하고 있나 싶었는데 또다시 전화가 오더니 이번에 한다는 소리가 언니, 그럼 언니가 대출 받아주면 안 돼요? 우리가 대출 이자는 매달 드릴게요. 라면서 세상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것저것 알아봤는지 자기들은 전세자금 대출도 안 나오고 당장 몇 천만 원 보증금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도 가보고 은행도 가서 알아봤지만 정말 어디 갈 곳이 없다네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왜 내가 내 집으로 대출받아서 신우이를 살게 하겠어요?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저희 부부도 수중에 억이 넘는 목돈을 손에 들고 사는 것이 아닌데 전세금 빼주려면 대출도 엄청 받아야 해요. 신우 씀씀이로 그 대출 이자나 제대로 낼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헛소리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저번에 전화했을 때도 제 남편이 엄청 화가 많이 났어요. 그때는 제가 말렸는데 자꾸 그러시면 저도 이제 몰라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갑자기 가족끼리 왜 그런 것도 못 해주냐면서 대출 이자 나오는 거 자기가 다 내면 되는데 제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네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고 원래 가족끼리는 어려울 때 도와가면서 사는 건데 제가 너무 돈만 밝히면서 이기적이랍니다. 듣다 보니 짜증나고 내 집 사는데 10원짜리 한 장 보태준 거 없는 사람한테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아가씨네 두 사람 벤츠부터 내다 파세요. 그거 2대 팔면 원룸 전세는 구할 텐데 왜 자꾸 저한테 이래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제가 차도 없어서 열등감 느껴서 그런 말 하는 거냐고 또다시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는 있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차를 사본 적 없고 우리 남편도 결혼하기 전부터 타던 차를 계속 타고 다녀요. 신우 벤츠 보면서 예쁘다 부럽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차마 살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네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신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같이 유치하고 치사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돈 없어서 그런 차 못 사니까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차에서 잠을 자던지 차 팔아서 아파트를 사던지 마음대로 하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또다시 신우가 나한테 전화했고 집을 공짜로 살게 해달라더라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는 남편도 참지 않고 신우에게 전화해서 한참 욕을 하고 시어머니한테까지 전화를 했더라고요. 밤늦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이 딸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조용히 둘이서
신혼집 보러 다니는 줄만 알았는데 뒤에서 너한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줄 정말 몰랐대요. 두 사람이 알아서 결혼을 하게 하던지 그냥 다 때려치우고 혼자 살게 하던지 할 테니까 저는 앞으로 걱정하지 말라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친구들 중에 제가 집 샀다는 이야기 듣고 배 아파하거나 돈 빌려달라는 애들은 있었어도 그 집에서 공짜로 살게 해달라는 사람은 처음이네요. 어떻게 하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신선했습니다. 이제는 당장 결혼한다고 해도 냉장고는커녕 전자레인지 하나도 사주기 싫어졌어요. 살면서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아마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적금 한 번 안 넣어보고 살던 신우는 자기가 제기했던 요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하게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뒤에서 저를 욕하면서 그까짓 집 하나 가지고 엄청 유세 떤다 하고 있겠죠? 이제 나이 33이면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언제까지고 젊음이 유지될지 장담도 못하는 상황이고 일 못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순간도 금방 찾아오니까요. 그때 가서 또다시 오빠랑 새언니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징징댈 생각하니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저 같으면 결혼 나중으로 미루고 외제차부터 팔고 빡세게 2년 돈 모아서 시작할 것 같네요. 신우는 신우 인생이 있으니까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 자기 인생 알아서 살겠죠 뭐. 저는 앞으로도 우리 식구와 주변 좋은 분들 잘 챙기면서 살 겁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